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인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폭구조의 명칭을 적으라고 했네요. 자, 2016년에도 나왔던 문제네요. 자, 보시죠. 자, 방폭구조 1번 외부의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거는 내압 방폭구조죠. 내압. 그러면 EXT가 되는 거고요. 자,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계. 전기기기라고도 하겠죠. 자,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 분위기에 사용되는 광산용 전자기기는 제외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참고해 보시면 그룹 1의 강산용 전기기기고요. 그룹 2는 공장 및 산업용 전기기계입니다. 그러면 광산용 전자기기 빼라고 했으니까 그룹 2가 되겠네요. 그룹 2. 그 다음에 3번 최대 암전 틈새 0.8m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밑에 펴보시면 그룹 A는 0.9mm 이상, 그룹 B는 0.5초가 0.9mm 미만, 그룹 C는 0.5mm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룹 B에 들어갔네요. 0.8mm는. 그러면 그룹 B, 그리고 최고 표면 온도를 130도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T1은, 자, 아래에 마지막 참고표 보시면 T1은 450도 이하, T2는 300도 이하, T3는 200도 이하, T4는 135도 이하입니다. 그러면 T3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EXD, 2B, T3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EX가, 자, 잘 아실게. E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자, X는 역시나 소문자인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EX 부분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EX 부분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EX예요, EX. 자, X입니다. 자, E는 대문자이고요. 그리고 X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X라는 거는 지금 대소문자 X, 대문자 X와 소문자 X는 크기의 차이거든요. 크기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는 알파벳 E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대문자로 외우셔야 합니다. 확실히. 혹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EX나 혹은 EX 이 정도는 충분히 채점관들이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글자를 크게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알파벳 E는 무조건 대문자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작업 환경 개선 원칙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대치가 되겠죠. 1번은 대치입니다. 대치. 그리고 격리. 그리고 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대격한입니다. 대격한. 대격한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 격리, 환기. 대치, 격리, 환기. 가볍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일러의 이상 현상 중 캐리오버 원인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캐리오버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캐리오버와 프라이밍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차이. 자, 그럼 캐리오버 문제 풀어보죠.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1번은 주중기 밸브의 급계입니다. 급계. 2번 간소의 수위가 너무 높을 때.
그리고 3번 부하의 급변. 그리고 4번 증기의 발생 속도가 빠를 때. 그 5번은 기수 분리기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라이밍에 대한 차이도 알아야죠. 자, 프라이밍에 대한 차이는 교재에 참고표가 집필되어 있습니다. 참고표. 해당 참고표를 보시고 캐리오버랑 프라이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바로 볼 수 있고, 자, 캐리오버의 암기법은 주간부중입니다. 주간부중. 주간부중. 암기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제외되는 대상 물질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법은 제외하고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이 많겠지만은 조금 외우기 쉬운 답안으로 작성해 볼게요. 자, 1번 일단 화장품이고요. 2번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3번 비료입니다. 4번 사료이고요. 5번은 농약입니다. 농약.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폐기물, 비료, 사료, 농약, 식품 및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답안도 있지만 조금 외우기 쉬운 답안으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답안 알고 싶으시면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참고표에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로봇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 시 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로봇 문제는 정말 설명 많이 드렸죠. 저도 로봇 문제를 공부할 때 헷갈렸던 기억이 많이 났네요. 근데 로봇 문제는 산한계에서 나온 로봇 문제는 3문제입니다. 로봇 문제 3개. 이거는 저희 유튜브 영상에 로봇 문제 3개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2번은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3번은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그 마지막 4번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암기법은 뭐다? 로이 조안입니다. 로이 조안. 로이 조안. 이거 말고도 로봇 문제 추가로 2개 더 있어요. 총 로봇 문제는 3문제입니다. 그 3문제의 차이는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신기반기 산학기 교재에는 로봇 문제 3문제가 연달아서 집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끼리 엮어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 보시고 잘 제대로 된 차이를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하이니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단계 안전조직. 그 2단계 바로 쓰시죠. 사실의 발견. 3번 분석이고요. 자, 4번은 시정 방법 선정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시정책 적용인데, 자, 이거 암기법이 좀 재밌어요. 안사분. 자, 보시면 시정이 겹치죠. 시정. 그래서 외우는 암기법이 시정책입니다. 시정책.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암기법. 안사분
시정책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시정적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 방법의 선정, 그리고 시정책 적용. 시정책 적용이 시정이 겹치기 때문에 시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시정적이기 때문에. 시정적, 시정책. 무슨 방법이든 간에 내가 외우기 편한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임리의 사고방지론 5단계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땡땡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땡땡 센치 이상으로 할 것. 그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땡땡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자, 풀어보시죠. 자, 화물을 취급한 작업 등의 사업주는 바닥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하적단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몇 cm다? 이거는 10cm가 되겠네요. 10cm. 다시 단위 한번 써드릴게요. 자,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폭을 몇 cm? 90cm. 육상의 통로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은 땡땡 또는 울타리 설치하고. 울타리랑 항상 겹치네요. 또는 울타리란 말이 나오면 이건 뭐다? 안전 난간입니다.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울타리가 나오면 대부분 안전 난간도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 난간 혹은 뭐 울타리를 설치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발생 일시, 2번 재해 발생 원인, 3번 목격자 인적사항, 4번 발생 형태, 5번 상해 종류, 6번 재해 발생 후 첫 출근 일자, 7번 기인물, 8번 고용 형태, 9번 가해물, 10번 휴업 일수입니다. 자, 이거 뭐 벌써 답이 적혀 있네요. 자, 3번 목격자 인격사항, 목격자 인적사항, 6번 재해 발생 후 첫 출근 일자, 9번 가해물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업재해조사표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어요. 바뀐다. 이 문제도 지금 2015년도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로는 미출제입니다. 미출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다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뭐 저희 생각이겠지만 여러분도 이 문제는 알고 계시고 일단은 2015년도 이후에는 안 나왔고요. 그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양식을 보고 싶으시면 교재에 보시면 바로 집필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고 따라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어떤 기계가 1시간 가동하였을 때 고장 발생 확률이 0.004일 경우, 자, 1번 평균 고장 간격, 2번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기계의 신뢰도 단 소수 넷째 짜리까지 나타낼 것. 3번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고장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시오. 단 소수 넷째 짜리까지 나타낼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설에 들어가시죠. 자, 문제에서 알려준 고장 발생 확률은 고장률을 의미합니다. 고장률은 뭐다? 람다입니다. 람다를 의미합니다. 자, 고장률은 시간당 고장 건수를 의미하기에 자세히 말하면 1시간당 몇 건의 고장이 일어난지 수치화시킨 공식입니다. 자, 이번 물음에서는 1시간이 아닌 10시간의 기준을 물어보았으므로 0.004를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고장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자, 일단 평균 고장 간격 MTBF는 고장률 즉 람다분의 1입니다. 자, 고장률이 적겠죠. 0.004라고 적혀 있네요. 그 0.004분의 1을 하면 250이 나오는데 이거는 250시간입니다. 자, 2번
신뢰도를 구하라고 했죠. 10시간 가동했을 때 기계의 신뢰도. 자, 신뢰도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래서 exclusive 함수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물 계산기에 exclusive를 누르시고요. 마이너스 치시고 0.004 곱하기 10입니다. 왜? 1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10. 푸시면 0.9608이 나옵니다. 물론 07 뭐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0.9608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10시간을 가동하였을 때 고장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1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신뢰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를 구했기 때문에 1 0.9608을 하면 0.0392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똑같죠?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이 나왔기 때문에 0.039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문제는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반기는 이 고장,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는 영상이 또 따로 있죠. 그 영상을 보시면 따라오면 되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해설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역시나 영상이 많은데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검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그리고 주겠죠, 주.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내일의 상태입니다. 그 와, 마지막 와죠.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래서 한기법은 건주화가 됩니다. 건주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예외의 상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 신기반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건주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도 있고 거기에 문제와 사진도 다 넣어놨어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십시오.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예외의 상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응급 구호 표지를 작성하시오.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면 크기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 자, 응급 구호 표지는 바탕은 녹색이죠. 바탕. 좀 보이는 바탕이 녹색이죠. 녹색. 그 다음에 기본 모형 및 관련 부호는 여기 보이시죠? 흰색.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녹색하고 흰색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간단했던 문제고.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구호 표시라든지 요 안전보건 표지에 그림을 그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리라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어떤 그림 구호만 나오는지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 문제라는 생각 듭니다. 보너스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죠. 12번 문제는 달비계 문제가 나왔었어요. 달비계 문제. 그런데 달비계 문제는 법안 변경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 23년 6월부에 의해서 삭제가 돼서 달비계의 적재 하중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좋은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아래 표는 목재 가공용 둥급톱 기계의 분할날 설치 관련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땡땡 미리 이내일 것 12mm입니다. 12mm. 한 번 더 제가 단위 써드린 겁니다. 12mm 이내일 것. 자,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몇 배 이상이며 뭐다? 1.1배입니다. 1.1배.
1.1배. 그리고 폭보다 작을 것. 자, 3번. 톱날 후면날의 땡땡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톱날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자, 재료는 KSD375의 탄소 공구강제에서 정한 ST15 탄소 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자,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몇 개 이상일 것.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땡땡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자, 마부터 바로 써보죠. 4번의 답은 2개 이상입니다. 2개. 2개 이상. 그리고 분할난 조인 볼트는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완 방지 장치. 이완 방지 조치입니다. 조치.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완 방지만 작성해도 되겠죠? 이완 방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12mm, 2번은 1.2배, 3번은 3분의 2, 4번은 2개 이상이고요. 마지막 5번은 이완 방지입니다. 이완 방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SSPP의 포함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 제가 답을 봐서 적어놨죠. 자, 보시면 안전 조직, 안전 기준, 안전 해석, 계약 조건, 계획의 개요, 관련 부분과의 조정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방법은 조기해 계약입니다. 계약을 빨리 하자는 거죠, 계약. 계약 조기에 하자. 그래서 조기해 계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전 조직, 안전 기준, 안전 해석,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그리고 5번, 6번은 계획의 개요, 관련 부분과의 조정입니다. 근데 이 안전 프로그램 SSPP 문제는 2015년도 이후로 미출제입니다. 미출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문제의 답도 안전조직, 안전기준, 안전해석, 계약조건 이 정도 4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2015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조금 최신에서 예전 문제로 가다 보면 좀 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14년치까지는 문제 봐두셔야 합니다. 왜?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